자, 공사 조건부 확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요, 개념이 잘 잡히면 되게 그냥 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파트인 반면에 개념이 안 잡히면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뭔지 정리하고 갈게요. 표본 공간 S에서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첫 번째 줄에 이제 받아쓰기 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줄 바꿔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에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자, 어디 못 썼어? 선생님이 불러줘 다시 설명 괜찮아요? 예,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요. 우선 확률이잖아. 그러면 너희들에게 묻자. 내가 지금 구하는 확률은 결론적으로 A의 확률이야? B의 확률이야? B의 확률이죠? 그럼 B를 써주는 거야. B를 이렇게 먼저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냥 확률이 아니라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요. 요 뒤에다가 그 조건 A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P, B바 A로 나타낸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P바 A는 확률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라고 하면요. 우선 어떤 확률이랬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가정하에라고 했으므로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와 B가 같이 일어나는 확률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좀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야, PB를 구해봐. PB 한번 구해볼래? 라고 물으면 얘는 이런 상황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분에 B가 일어나는 어떤 그 사건을요 이렇게 집합화시켰을 때 PB는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맞나요? 자, 그런데 조건부 확률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P, B바 A를 구해봐 라는 거는 여기에 A도 있고 여기에 B도 이렇게 있거든. 네. 그러면 얘는 뭐야? 전체 PS라고 할게요. PS분의 PB가 일어날 확률만 구해버리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요 확률을 구해야 되냐면요.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요만큼을 구하는 거구나. PA분의 P, A 교집합 B, A 교집합 B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저기에 보이는 방식.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확률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 확률은 까놓고 보면 문제에서 모든 경우의 수분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했으므로요. 우리는 PA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NS분의 NA라고. 맞죠? 자, 그리고 P의 A 교집합 P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NS분의 N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예, 선생님이 지금 PA 하고요. PA 교집합 B를 푼 거야. 근데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서로 그냥 지워서 약분해버려도 되죠? 결국에 이 식은 뭐가 되겠어? NA분의 NA 교집합 B라는 이런 상태가 돼버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떻게 써먹어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을 화살표를 이렇게 빼서 묶어서 밑에다가 화살표 아래쪽에다가 적어 놓도록 할게요. 확률을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확률을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다.
확률을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요,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건 엄청나게 훨씬 더 쉬워요. 얘가 훨씬 더 많이 보통 사용이 됩니다. 쉬운 문제에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를 직접 보면서 조건부 확률의 유형을 조금 관찰을 해볼 거예요. 자, 학생 수가 50명인 어느 학급에 휴대폰을 보유한 학생 수는 20명이다. 이중 남학생이 10명이다. 그런데 휴대폰을 보유한 학생 중 1명을 뽑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봐. 내가 구하려는 건 남학생일 확률이지.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냥 남학생 말고 휴대폰을 보유한 애들 중에서 1명을 뽑았는데 걔가 남학생일 확률. 즉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꼭 휴대폰을 가진 애들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을 구할 거야.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남학생일 확률 구하는 걸 A라고 할게요. 조건을 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나는 뭘 구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놓아버리면 피해 A 바 B. 항상 얘가 메인이야. 앞에 오는 게 메인이고요. 뒤에 오는 게 조건이에요. 전제로 깔리는 조건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얘는 확률보다는 보통 여기에서는 확률보다는 그냥 사람 수, 그냥 경우의 수로 뽑는 게 낫죠? 뭐라고 계산하면 편하겠다? N B. B가 일어났다는 전제 N A 교집합 B. 얘를 계산하면 된다잖아요. 맞나요? 아, 안 외워서 그런가? 자, 요거 외울 수 있지?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요거는 똑같아요. P, A 바 B나 요 분모만 바뀔 뿐이야. 조건 부분이 바뀔 뿐이에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P, B 바 A를 구하면 얘는 뭐야? P, A 분의 N, A 분의 N, A 교집합 B. 왜 B 교집합 A나 A 교집합 B나 똑같으니까. 조건부 확률에서는 뭐만 바뀌는 거다? 조건만 바뀌는 거고요. 분자는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야지. MB를 신경 씁니다. 휴대폰을 보유한 학생 몇 명? 20명 분의. 자, 남학생일 확률이랬지. 이거 뭐야? 휴대폰을 보유한 남학생을 구하란 얘기예요. 휴대폰을 보유한 남학생은 10명.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쉽지?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확률은 몇 분의 몇? 칠 분의 5.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와, 여자일 확률 구하래. 나 얘를 A라고 놓을게.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어있네.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비흡연자였을 때 그 중에서 여자일 확률을 구하라니까 얘가 조건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나는 P, A, 바, B를 구할 겁니다. 즉 MB 분의 NA 교집합 B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MB에 집중합니다. 아, 비흡연자가 몇 명이냐의 문제구나. 자, 40명의 남자 중에서 흡연자가 32명, 비흡연자는 몇 명입니까? 남자 비흡연자 몇 명이에요? 8명 나오고 있어요. 자, 25명의 여자 중에서 흡연자가 5명, 비흡연자 몇 명 나오고 있습니까? 20명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비흡연자였을 때
28명 중에서 비흡연자이면서 여자인 애들은 모두 몇 명이다? 20명이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확률 7분의 5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확률을 구한 사람은 답을 외쳐주세요. 15%. 15%요? 아니요. 그리고 보통 확률 고등수학에서는요, 소수 혹은 분수로 얘기해요. 퍼센트로 얘기 잘 안 해요.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잘 안 되십니까? 답 내신 분 외치세요. 답은? 같이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B형인 학생은 전체 50%였고 B형인 여학생은 전체 30%였다. B형인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래요. 와우!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고 그 학생이 여학생인 경우를 A라고 놓는데 전제 조건이 있네? B형 중에서 여학생이어야 되니까 나는 얘를 B라고 놓을 거야. 즉 내가 구하려는 핵심 확률은 A다 B다? A다. 그런데 B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다. 그래서 여기를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할 수도 있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 50%, 30%는요 경우의 수예요? 확률이에요? 확률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를 확률로 계산할 거예요. PB 분의 PA 교집합 B. 그냥 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PB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B형인 학생은 전체 50%였구나. B형이 나올 확률은 0.5 됐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B형인데 여학생일 확률이에요. B형인데 여학생일 확률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 0.3, 30%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5분의 3. 퍼센트로 따지면 60%에 해당하는 이런 확률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건부 확률의 기초 문제야. 아직 우리는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사실 이제 몸풀기 하고 있는 건데요. 조건부 확률을 풀 때는 항상 내가 구하려는 확률과 가정, 전제 조건이 되는 확률을 파악을 하시면 좋고요. 파악을 해서 이제 식을 세울 때는 확률분의 확률로 구할 것인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할 것인가? 문제의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해서 그 숫자를 찾아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틀려도 돼. 20분의 14. 20분의 14? 혹은 13분의 12. 13분의 12?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안 됐어?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학생 200명, 남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두 영화 AB의 관람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하였다. 또 영화 A를 관람한 학생 270명 중에 여학생은 125명이었고 영화 B를 관람한 학생 290명 중 여학생은 110명이었다. 이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남학생일 확률이구나. 얘를 조건 A로 해야지. 그런데 뭐뭐이었을 때라는 조건이 걸려 있구나. 요 조건을 B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P, A가 B라는 조건부 확률인데, 자,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얘는요,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확률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경우의 수에 막 몇 명 이렇게 줬으므로 나는 얘를 NB분의 N, A 교집합 B로 구해서 요것만 구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NB부터 구해볼 거예요. 자, 두 영화 A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 몇 명인지 찾아볼 겁니다. 자, 학생은 전체 학생은 몇 명이었어? 500명이었어요. 500명의 애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A를 관람한 학생이 270명이래. 270명. 그리고 B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몇 명입니까? 290명이래요. 그러면 얘가 몇 명이 되고 있는 상태야? 560명이 되고 있지. 그 얘기는 500명인데 AB를 관람한 애들이 560명이 됐다는 건 얘 AB 두 개 다 관람한 친구가 몇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60명이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60!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즉 이거 무슨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NA 합집합 B. A와 B를 모두 본 학생은 뭡니까?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다. A 또는 B를 본 학생은 500명이다. 얘는 270명이고 얘는 290명인데 60을 빼줘야 된다. 그러므로 A, B 모두 본 학생은 60명이다 라는 집합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60명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A 교집합 B 봐야 되죠. A 교집합 B를 봤더니 뭐야?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했는데 무슨 학생이어야 된대? 남학생이어야 된대요.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남학생이어야 된다고? 좋았어. 요번에는 남학생 한번 볼게요. 남학생 300명이었지. 맞습니까? A 영화 본 남학생 몇 명이에요? 145명.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145명. 이렇게 나왔어요. 자, B 영화를 관람한 남학생 몇 명입니까? 180명이죠. 얘가 300명이 돼야 돼. 그럼 여기에 A, B 모두 관람한 남학생은 몇 명일까? 25명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쓰면 돼? A, B 모두 관람한 남학생 25.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 이제 풀면 12분의 5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구해야 되는 요소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 문제 또 풀어보세요. 답은 5분의 2 정답 되겠습니다. 자, 15초에 같이 갈게요. 정리하세요.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힌 파란 카드 4장과
5, 6, 7, 8, 9가 각각 하나씩 적힌 노란 카드 5장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았다. 뽑은 카드가 노란 카드일 때 그 카드에 소수가 적혀있을 확률은, 자, 요 사건을 A라고 놓을 거고요. 요게 조건 뭐뭐일 때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므로 얘를 B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확률은 뭘 구하는 거야? 시작! P, A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얘는 확률로 구할까? 경우의 수로 구할까? 보니까 확률이 편해요? 경우의 수가 편해요? 경우의 수가 편하죠. 식은 뭐분의 뭐다? 시작! MB분의 NA 교집합 B다. 자, 이제 우리는 MB에 집중합니다. 노란 카드. 노란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경우다? 5가지 경우의 수다예요. 자, 그리고 이제 NA 교집합 B. 노란 카드인데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노란 카드에서 소수는 5, 7. 2개밖에 없네요. 몇 가지 경우? 2가지 경우. 답은 5분의 2라고 나오겠습니다. 쉽죠? 네. 자, 이제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조건 방률의 쉬운 문제 유형이 나오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풀게 될 요 정도 수준이에요. 왜? 5분의 1 이런 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얘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요 정도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푸는 거예요? 네, 풀어보십시오. 몇 분의 아니에요. 5분의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자, 우리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제비 중에서 1등 당첨 제비가 1개, 1등 당첨 제비가 1개, 2등 당첨 제비가 5개 들어있대요. 2, 5개. 그러면 이제 꽝이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꽝이 4개가 들어있겠지. 이렇게 총 10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비 임의로 2개를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이 당첨 제비가 1등 당첨 제비 확률을 구하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첨 제비가 1등 당첨 제비인 사건을 A라고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앞에 뭐뭐 할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래서 임의로 2개를 뽑았는데 당첨 제비가 나오는 이 사건을 선생님이 B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건 뭐예요? P의 A가 B지요. 자, 얘를 이제 구하려고 딱 봤더니 얘는요 안타깝지만 경우의 수로 구한다기보다는 확률로 구하셔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구할 거야. P, B분의 P의 A 교집합 P 확률분의 확률을 구할 거야 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은요 P, B, 자, 당첨 제비 2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나오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런데 경우가 너무 많네. 보세요. 당첨 제비가 1등 당첨 제비가 나오고 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등 당첨 제비가 나오고 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1등, 2등 당첨 제비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 꽝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4가지 경우 중에서 당첨 제비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를 얘기한다? 3가지 경우를 얘기한다요. 이렇게 경우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전체 빼기 부정의 개념으로 우리가 원하는 경우를 잡아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확률이니까 전체 확률 1에서 당첨 제비 하나도 못 뽑을 확률을 구할 겁니다. 우선 임의로 2개를 뽑았더니 그래 10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았어. 그런데 꽝인 거 2개를 뽑았대. 꽝은 총 몇 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이렇게 되겠죠. 모든 경우의 수분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요. P의 A 교집합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당첨제비를 당첨제비가 나오긴 했는데 그 당첨제비가 1등 당첨제비네 라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구할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요.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인데 1등 당첨제비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맞습니까? 1등 당첨제비가 무조건 나오는 상황은 10개 중에서 1등 당첨제비 하나를 뽑으면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 꽝이 나오건 그냥 2등이 나오건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꽝이 나오건 2등이 나오건 9장 중에서 나머지 한 장을 뽑으면 되겠지 예요. 이것이 바로 당첨제비가 나왔는데 1등 당첨제비가 나올 확률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계산하는 거 분모 있는 2일, 2일은 서로 약분돼서 의미 없죠? 19, 4, 3 요것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 계산합니다. 얘는 19를 2일로 나눠야 되는데 2일을 어디에 쓰랬어? 선생님이 분자에 써주랬지. 그리고 10C1은 10이고요. 9C1은 9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분수네요. 계산해도 되지만 번분수 처리하고 갈까? 몇을 곱해줄까? 분모 분자에 90을 곱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0 빼기 12분의 180 뭐 요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계산 선생님 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6 아니에요. 90분의 6 아니었어요. 90분의 6. 4, 4 아니 잠시만요. 선생님 뭐지? 어디서 잘못했지? 미쳤구나. 1등 당첨제비 하나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지. 그죠? 10개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몇이에요? 1이야 1. 네, 그래서 얘는 18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몇 나오겠습니까? 78분의 18 나와서 요거 계산하면 13분의 3이다 라고 6으로 나눠서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왔던 유형은 너무 유치해서 시험에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 문제 유형은 나오기 딱 좋은 유형 중에 하나다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래 있는 문제 또 풀어보십시오. 푸세요. (29분의 14) 29분의 14. 자, 정답이 나오신 분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4페이지 문제 2개 다 푸셔도 됩니다. 써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상황 이거 풀면 여기에요. 그냥 푸시면 돼요. 쉽죠? 나머지는. 그래서 요 4페이지까지 공부해보니까 공부할 만한 부분은 4페이지 중간에 있는 문제 정도야 라고 보여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못 풀게요. 자, 우리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표는 두 학급 AB 학생 60명에 대한 남녀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학급의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A학급의 학생일 확률 A라고 놓는데 조건을 B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즉 P, A, 바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NA로 풀 거야, PA로 풀 거야? 그러니까 확률로 풀 거야, 경우의 수로 풀 거야? 경우의 수가 유리하죠? MP분의 NA 교집합 B라고 놓고 요 숫자에 집중할 거예요. MB, 여학생을 뽑을 확률 몇 명이에요? 29명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여학생인데 A학급 학생이어야 되는데 여학생인데 A학급인 학생 몇 명? 1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도 풀어보세요.